안녕하세요. 제일제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8일부터 이번 주 12일 목요일까지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도 어김없이 다녀왔습니다. 올해가 거의 내년이면 이제 10년 되죠. 10년째 개근을 하는 이제 영화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중 행사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네, 연중 행사인 영화제에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 부산 영화제가 끝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상을 벗어나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것저것 오묘한 감정이 많이 들어요. 이제 끝나고 돌아오면은 여운도 많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 미묘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거두절미하고 이제 영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7박 8일 동안 다녀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제 영화제 자체가 좀 재정적으로, 그리고 여러 사태들이 있었죠. 그랬다 보니까 영화가 예년보다 이제 초청받은 편수도 적고 상영 회차도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예년보다는 좀 적게 본 것 같아요. 21편 봤고요. 이제 영화들에 대해서 짧은 리뷰를 남기겠습니다. 첫 번째, 첫날은 지금 보이시죠? 달, 키리의 노래. 두 편의 일본 영화를 봤어요. 키리의 노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이와이 슌지, 러브레터의 감독님이시죠. 이와이 슌지의 신작이고, 달 역시 이시아 유라고, 이제 제가 전작들은 되게 좋아해요. 봤는데 키리의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컷마다 정말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감성이 담겨 있는 영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얄맹이가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3시간이에요. 무려 러닝타임이. 네, 3시간인데 그 시간이 조금은 좀 아쉽게 느껴졌던,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물론 주인공으로 나오는 히로세 스즈나 이제 아무래도 또 음악 영화다 보니까 재밌게 볼 수는 있어요. 시간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거든요. 네, 근데도 뭔가 좀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드디어 가장 바쁜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둘째 날은 송중기 선배님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액터스 하우스 송중기, 그리고 화란을 봤어요. 네, 화란을 봤는데 이 액터스 하우스라는 게 뭐냐면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매년 어떠한 배우분들을 초청해서 그 배우분들과 1시간 가량의 시간을 보내면서 필모그래피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필 이번에 송중기 선배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저도 정말 힘들게 티켓을 구했어요. 티켓을 구했고 봤죠.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이 영상은 따로 이제 제가 또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올릴 거니까 그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침에 봤던 게 영웅 본색. 올해는 또 이제 작년에는 양조위 배우님의 이제 해였다고 하면은 부산이 누구지? 주윤발 선배님. 선배님? 선생님. 주윤발 배우님의 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웅 본색이 왔는데 되게 유명한 영화기도 한데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좋은 기회다. 하늘연 극장이 개인적으로는 부국제에서 가장 좋아하는 상영관이긴 한데 그곳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스럽겠다 해서 선택한 영화고요. 그리고
패스트 라이브즈라고 이제 A24라는 배급사죠. 좋은 작품을 배급한다고 유명한 이제 배급사인데 그곳에 또 새로운 신작이에요. 그리고 썬댄스 영화제였죠? 아마도 입소문이 너무너무 좋은 영화였기 때문에 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유태호 배우님도 나오시고요. 사람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영화가 이제 저희 나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식상한 레파토리 플롯을 따라가고 있고 단순히 그 인연과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외에서는 극찬을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영화는 좋았지만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좀 평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란 지금 개봉 중이죠? 화란 개봉 중인 영화인데 화란 같은 경우는 이제 송중기 배우님, 홍사빈 배우님 그리고 비비로 알려져 있는 김영서 배우님이 나오는 영화예요. 신인 감독님의 이제 장편 데뷔작이고 영화 자체는 보기 전에 이미 기존 우리나라의 뭐 똥파리 같은 영화다라고 했는데 제가 똥파리는 아직 못 봤어요. 제대로. 되게 하드보일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깔은 정말 좋다. 미장센도 좋고 배우분들의 연기는 정말 좋다. 김영사 배우님이 첫 이제 영화 주인공으로 나오시는데 김영사 배우님의 연기도 정말 좋았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송중기 선배님의 또 다른 대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기존에 봤던 송중기 선배님에게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물론 이제 홍사빈 배우님 역시 그리고 홍사빈 배우님은 저는 올해 아마 나무 신인상 아마 올해 나무 신인상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호불호가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제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괴물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네. 이날은 정말 대작들을 많이 봤던 날인데 보이시나요? 가여운 것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 이치코 그리고 괴물 보이시죠? 올해 부산에서 가장 표를 구하기 힘들었던 영화 중 한 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괴물이 야외 극장이 4,400석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영화관 공간인데 보통은 이곳에서 이제 진행되는 영화들은 상영되는 영화들은 표를 정말 쉽게 구해요. 그 4,400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창수형, 지은 누나 등등 주변 분들 표 구할 때도 쉽게 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표가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매진돼가지고. 그리고 당일 돼도 취소표가 상당히 나오는 편인데 괴물은 절대로 안 나왔습니다. 정말 히로카즈 감독님의 티켓 파워와 한국에서의 인기는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여운 것들 또 리뷰를 들려드리고 싶고 많이들 기대하시죠?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 아마 내년에 개봉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님의 신작 뭐가 있죠? 더 랍스타가 있죠. 그리고 송곳니가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거 막 생각이 안 나네. 킬링 디어가 있고 그리고 올리비아 콜만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이제 더 페이버릿이 있죠. 유명하신 분이고요. 올해 이 영화도 지금 부국제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역시나 란티모스 감독님의 연출력은 최고고 미장센이나 미술이나 촬영이나 음악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최고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만족스러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엠마 스톤이 이제 정말 좋은 배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라라랜드로 이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때 좀 과연 엠마 스톤이 이 영화로 받는 게 맞나라는 좀 혼자만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가연것들 이 영화로 이제 또 한 번 오스카에 오를 것 같고요. 막강한 경쟁자가 없다면은 또 여우주연상 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못 봤던 엠마 스톤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 영화가 올해 부산에서의 최고가 아닌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각본운이 정말 좋은 영화들을 좋아해요. 그런 막 현란한 연출 그리고 신선한 연출이 없음에도 뛰어난 각본은 되게 울림이 크게 다가오거든요. 감동도 있고. 근데 마치 저에게는 약간 라라랜드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예.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치코 역시 일본 영화예요. 일본 영화고요. 근데 이때는 제가 좀 많이 졸았어요. 졸아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좀 영향력이 이때까지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기사키 하나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는 분들은 아시는 배우예요. 행복 목욕탕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화장실의 피에타라고 또 그때도 저는 연기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치코에서도 이제 정말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고 스토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지만 큰 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차라는 영화를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화차가 워낙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다 보니까 그 영화와 비교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망의 괴물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 히로카즈 덕후였고요. 그 정도로 제 영화관에 큰 영향력을 미친 감독님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봤던 영화가 디스턴스라고 그 영화 빼고는 정말 다 봤고요. 몇 번씩 본 것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찬양합니다. 네.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에서 가장 좋아했던 베스트 3를 뽑자면은 저는 괴물을 보기 전까지는 어느 가족,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환상의 빛 이렇게 좋아했는데 보고 나니 탑3가 바뀌었습니다. 어느 가족,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괴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괴물은 사실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영화 자체가 많이 얘기를 하면은 상당한 스포가 돼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감한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영화를 보시기 전에 알게 되시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당했던 관객이고 그래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만 끝나고 다가오는 그 여운의 여파가 너무너무 컸고 주인공도 이제 두 친구가 나와요. 이제 히라타군, 소야군이라고 이제 영화를 보고 찐 팬이 되었고 덕후가 되었습니다. 네. 야외에서 봤는데도 그 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외 극장의 분위기. 날씨가 뭐 비가 오든 바람이 부든 그 야외 극장만의 분위기는 정말 한 번쯤은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곳이어서 그곳에서 이 괴물을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큰 행운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다음날 또 바로 괴물 봤죠. 그래서 네. 다음날 또 이제 감독님이랑 소야군이랑 이제 히라타군 만나고 싶어서 GV 참여했고요.
우리나라에서 GV 첫 질문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네, 저였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받았어요. 네, 히로카즈 감독님 사인이고요. 소야군 사인이고 히나타군. 제가 지금까지 히라타라고 했죠. 네, 히나타군. 찐팬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히나타군 사인까지 다행히 또 감사히 이렇게 팬 입장에서 내밀었는데 해주셔가지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의 약간 보물이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주변에. 네. 이 두 친구의 놀라운 연기와 감독님의 뛰어난 연출, 그리고 각본가 사카모토 유지였죠. 유지 각본가님의 뛰어난 필력, 그리고 고인이 되신 류이치 사카모토 음악가님의 경이로운 음악까지 만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추고요. 저는 또 개봉하면 꼭 볼 겁니다. 주변에도 입소문을 낼 거고요. 한동안은 괴물 덕후인 제이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은 소년과 소녀 도이보이 런닝메이트 이렇게 봤습니다. 아이고. 이때 4편 봤는데 왜 3편인가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괴물을 아침에 봤기 때문에 소년과 소녀 이 영화는 시놉시스만 읽었을 때는 정말 궁금했던 영화예요. 궁금했던 영화인데 올해의 가장 아쉬웠던 부국제 상영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캐릭터가 서사를 진행함으로써 좀 이렇게 성장을 하고 변화가 되고 영화 처음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달라지는 캐릭터를 좋아하죠. 아무래도 많은 관객분들도 그럴 거고. 근데 이 영화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영화인데 그 맴도는 건 역시 너무나 불행하고 좀 보고 있기에 좀 괴로운 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네. 도이보이는 그나마 소년과 소녀보다는 메시지도 좀 뚜렷하고요. 보는 재미도 있고요. 잘생긴 배우분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연출도 조금은 더 현란하고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역사를 좀 알지 않으면은 이 영화의 묘미를 좀 덜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랬고요. 한 번쯤은 그래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개봉이 될까요? 국내 개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녁에는 드디어 OTT 드라마죠. 제가 재작년부터 OTT 드라마도 부산에서 한 번씩 보고 있어요. 그때 지옥을 받고 이제 올해는 런닝메이트라고 이거를 보는데 워낙 젊은 배우들을 좋아하고 그런 배우분들의 신선한 얼굴 그리고 좀 활력 있는 연기들을 보고 싶어서 봐요. 저 역시 그렇고 좀 또 다른 자극을 받고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내에서 정치물이란 좀 새롭고 신선한 소재죠. 물론 보면서 이제 드라마의 한계 그리고 좀 식상한 면들도 없진 않았지만 유쾌하고 아주 쾌활하게 그리고 정말 뛰어난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물론 배우분들도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었고 홍화연 배우님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연 많이 보잖아요. 이봉준 배우님도 나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좀 반갑게 스크린으로 뵐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10월 9일자로 넘어왔습니다. 네. 첫 회차는 역시나 또 일본 영화 매니아인 제가 궁금했던 1923년 9월이라는 영화예요. 실화 바탕이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보니까
되게 이 영화를 평 내리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정말 감사했던 거는 이 영화의 감독님이 또 다큐멘터리 출신 감독님이시더라고요. 상당히 GV까지 봤을 때 만족스러웠던 시간이었어요. 네. 영화도 괜찮았고, 물론 올해 봤던 부산에서 봤던 영화제 이제 뭐 5편 뭐 좋았던 거 뭐 생각해 보면은 이 영화가 괴물 다음으로는 일본 영화 중에서 되게 좋았던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지금 국내 개봉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평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아마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또 어떤 영화제든 어떤 자리에서든 이 영화가 또 관객분들에게 또 선보일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이제 원래는 그 여름날의 거짓말이라는 이제 한국 독립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세 번째 영화가 추락의 해부예요.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았던 영화고 이 영화도 거의 2시간 반 정도를 하죠. 안 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영화를 포기했고요. 다행히 그 영화는 소독제에서 공개가 되고 좋은 선택? 나름 괜찮았던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추락의 해부 역시나 좋았어요. 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영화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못 본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추락의 해부는 최근 황금종려상 이제 18년도 어느 가족, 19년도 기생충, 20년도가 아마 없었죠. 그리고 21년 티탄, 22년 슬픔의 삼각형이었죠. 그리고 23년 추락의 해부인데 개인적인 또 취향으로서는 18년도 어느 가족 이후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쥐스틴 트리에 감독님의 영화고요. 이 영화는 뭐 이건 스포는 아니에요. 첫 시놉시스 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좀 외곽에서 지내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추락사로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용의자로 아내가 이제 용의자로 지목이 되고 그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법정에서의 스토리 진행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이 부부 그리고 이 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로 나오는데 이 아들,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낱낱이 사실적으로 알게 되는 영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각본적으로 뛰어난 영화를 좋아하는데 대사 정말 좋았고 연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이번에 뭐 동물 영화제인가요? 거기에서도 공개가 된다고 들었는데 네, 추락의 해부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 이 월요일 날 사실 영화를 어떤 걸 볼까 되게 고민이 많았고 선택이 많았어요. 원래는 이제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던 프렌치 수프라는 작품을 볼까 했는데 그것도 수입이 확정되어 있고 또 고 FX의 멤버셨죠. 고설리님의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진리에게가 있었고 그리고 류이치 사카모토 음악가님 역시 이제 고인이 되셨죠 올해. 그렇게 선택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또 괴물을 보고 나서 류이치 사카모토님의 이 영화를 CGV 스타리움에서 또 볼 날이 있을까. 이 영화는 이제 2시간 내내 다큐멘터리예요. 2시간 내내 음악가님의 연주로만 이루어진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 이 순간이 아니면은 이 영화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마지막에 선택을 바꿨죠. 진리에게에서 이후 류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로 바꿨고요. 2시간은 아니에요. 1시간 40분 정도의 영화인데도 아무래도 대사가 없고 음악만 나오고 이 영화제 스케줄이 빡빡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피로감이 좀 있겠죠. 체력적으로 피로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저는 보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 중에는 이제 괴물 OST도 나와서 저는 또
감동받았죠. 10월 10일 두 개밖에 없어요. 올해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영화제가 예년보다 이제 가져온 작품들이 적다 보니까 초반에 주말 그리고 월요일이 한글날이었죠. 한글날 이후로는 1회차가 삭제가 됐어요. 1회차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오후부터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이 블루송도 사실 좀 고민이 많았죠. 선택권이 많았죠.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블루송은 꼭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딱 시간이 맞겠다. 두 번째 영화가 또 정말 중요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네필 분들이라면 충분히 아시겠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신작이고, 이 영화를 위해서는 또 집중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다행히 딱 맞아가지고 블루송을 봤고요. 네, 한 소녀의 아름다운 성장, 짝사랑 동경하는 어떤 언니가 나오는데, 그 두 캐릭터의 이야기를 담담히 보기에는 되게 괜찮았던 영화였어요. 그리고 또 드디어 나왔죠. 하마구치 류스케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마 고레도라카즈가 되게 뛰어난 시네필 혹은 영화 전공자 학생들에게는 꼭 봐야 될 거장, 그리고 좋아하는 감독으로 유명한데, 요즘 친구들은 이 하마구치 류스케를 정말 최고로 치는 것 같아요. 네. 극장에서 그분의 팬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 좋았던 거는 이 영화가 이제 끝나고 특별 대담, 단순히 GV가 아니고 특별 대담이었어요. GV가 보통 한 30분, 길면 40분, 최대 한 50분까지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특별 대담이다 보니까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하더라고요. 네, 감독님께서 끝나고 영화보다 긴 이제 대화였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많은 것을 얘기하고 듣기에 적합한 영화였고, 아마 류스케 감독님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정말 만족스러운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히로카즈 감독님은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그런 감독님의 감성, 정서가 뭐랄까요, 다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초창기에는 좀 덜한데 중간중간에 뭐 장르가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카즈 감독님은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는 게 이제 사람의 인정을 많이 내세우는 분이시거든요. 인간성. 물론 류스케 감독님도 인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조금 더 절제된 느낌이에요. 연출력이. 그런 연출력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세련된 연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현존하는 감독님들 중에서 필력이 가장 뛰어난 감독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영화도 이제 원래 영화를 바로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GV에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작품이 나온 거면은 저는 류스케 감독님은 아직도 관객들에게 보여줄 영화들, 그리고 본인의 연출력, 영화관이 무궁무진하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사코, 드라이브 마이 카, 우연과 상상 등 정말 좋은 영화들이 있지만, 그 감독님의 정점은 또 어딜까?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나 보여줄 게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궁금한 감독님이시기도 합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이제 떠나기 마지막 전날이었죠. 이때도 저는 3편의 영화를 봤어요. 1초 앞 1초 뒤, 그리고
더 킬러 그리고 리볼버 릴리 봤습니다. 1초 앞 1초 뒤도 이거를 사실 그 괴물 타이면 일요일 날 괴물 있죠. 야외 극장 말고 그 다음에 지브이 회차 괴물 때 잡아놨던 영화인데 괴물을 보게 됨으로써 이 영화를 이제 빼게 되었거든요. 근데 또 이 영화에 또 제가 좋아하는 괴물에 또 히나타 군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또 이건 꼭 봐야 된다 싶었죠. 대만의 동명령 영화가 원작이라고 한데 그 영화도 본 지인분은 이 영화가 훨씬 나았다. 메시지도 뚜렷하고 네, 연출력도 좋았고 오카다 마사키란 배우의 또 훌륭한 연기를 볼 수 있고 우리 히나타 군의 귀여운 모습들도 볼 수 있었던 시간의 속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의 속도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로맨틱 코미디가 아닐까 싶었어요. 네, 따뜻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더 킬러 이 영화도 원래는 고민했어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얼마 후에 개봉한다고 공개된다고 알고 있는데 데이비 핀처 감독님의 신작이죠. 워낙 또 데이비 핀처님의 소셜 네트워크 작품을 상당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기대를 했던 작품이고요. 이 영화도 또 영화관 센텀 스타디움관에서 봤는데 결국에는 영화는 큰 극장에서 봐야 되는 게 네, 맞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공개되지만 그래 이번에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건조해요. 그리고 단순해요. 이 영화도. 근데 역시나 데이비 핀처 감독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작품이에요. 네.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창수영과 지은 누나와 제가 좀 많이 놀랬던 작품 어떻게 보면은 올해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지 않을까 싶은 작품 리볼버 릴리예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아야세 하루카 배우님이 내한을 했고 무대 인사가 있었고 야외 극장이었기 때문에 봤는데 그리고 저도 이 감독님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님 워낙 좋아하거든요. 핑크와 그레이 그리고 제 인생 영화인 뭐 세중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나라타주 최근에 좋은 평을 받았던 급장 등등 있는데 이 영화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납치. 네. 저는 영화제 갔을 때 처음으로 보는 그날 그 해 첫 영화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 영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납치를 보게 된 게 정말 좋았어요. 제 스스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좋았던 영화기도 하고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는 이 영화도 되게 표를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다행히 이제 올해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누구보다 빨리 보는 게 또 제 취미 아니겠습니까? 제 좀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인데 또 지인분들도 이 영화 보고 싶다고 했는데 표가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네. 한국 영화는 사실 한국이니까 한국 영화는 당연히 개봉을 하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취소표도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 막걸리는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선 저만 봤고요. 사교육 지금 어린 친구들, 학생인 친구들, 신분인 친구들에게 요구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사교육과 그 친구들이 받는 또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들이 식상하지 않고 또 신선하고 재치 있게 표현된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재밌게 봤어요. 네, 이 영화도 소독제에서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납치.
납치도 되게 논쟁적인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감독님의 다큐멘터리를 한 2년 전에 부산에서 봤는데 그때도 좋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거장이시다. 이 영화도 칸 영화제 이번에 경쟁작이었거든요. 왜 수상을 못했나라는 좀 아쉬움은 있는데 보면서 한 소름을 한 2번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도 뭐 신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어떠한 가족이 자의적이지 않고 타의적으로 헤어지게 되고 그 여파로 일어나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장면까지 집중력을 놓을 수 없던 영화예요. 네. 개봉이 되겠죠? 네. 아트하우스에서 개봉할 것 같은데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 이렇게 21편의 영화를 봤고요. 개인적인 베스트 5를 꼽는다면은 괴물, 당연히 괴물, 그리고 추락의 해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납치, 그리고 가벼운 것들과 뭔가 1923년 9월이 이렇게 좀 다투고 있는데 6개로 하죠. 그러면 그냥 이 영화들은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제가 부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렇게 영감과 용기와 위로와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해줬던 걸작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끝났는데 부산이 항상 감사해요. 이 기간, 시간들이. 그리고 언젠가는 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영상 그리고 저의 진심이 그곳에서도 보여졌으면 좋겠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이렇게 제가 한번 지인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GV를 할 때 뭐 감독이든 배우로든 참여를 하게 돼서 GV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저는 매년 부산영화제에 관객으로 참석을 했고 관객분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 뵙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 소원을 이루었다.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언젠가는 또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또 많은 분들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리뷰 영상 말고 이제 하이라이트 또 따로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